토익보다 확실히 훨씬 어렵다. 정말 어나더 레벨이다. 이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2시 5분쯤에 나갔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6시가 다 되어가고 있네요. 그 시험 구성에 따라서 이 각 영역별로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탭스 공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저만의 꼼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과는 다르게 탭스는 응시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고사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요. 귀찮고, 매우 귀찮고. 정말 좀 오랜만에 이런 시험을 접하다 보니까 다리 떠는 인간들, 그리고 자꾸 펜으로 클릭, 심지어 그 교실에 스피커가 맨 앞에 조그맣게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베이스가 너무 커가지고 좀 웅왕웅왕. 저는 맨 뒤에 앉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탭스는 상대적으로 토익보다는 좀 더 열악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시험 응시자가 이런 걸 잘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 만약 잘 안 들린다, 적극적으로 그 개선을 요청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리스닝이 어려웠어요. 토익은 리스닝이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리스닝에서는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되는 약간, 그리고 문제도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거저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탭스는 되게 빡센 거예요. 리스닝 컴프리hension이. 특히 저는 파트 1이 힘들더라고요. 파트 1이 뭐냐면 한 문장을 얘기하고 거기에 이어지는 대화로 적절한 답을 찾는 게 파트 1이거든요. 그 나의 뇌가 영어에 적합하지 않은 뇌인 상태에서 갑자기 훅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성우가 제가 듣기에는 좀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은 발음이었습니다. 무조건 미국식이었거든요. 영국식, 호주식 이런 건 아예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파트 1이 늘 긴장되더라고요. 이거 문제집 풀 때도 그랬어요. 파트 1이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리스닝 컴프리hension의 파트 5가 뭐냐면 긴 컨버세이션을 들려주고 거기에 질문을 2개를 주거든요. 이게 오히려 파트 1보다 덜 빡셌던 게 2번 읽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트 1보다는 긴장감이 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컨버세이션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무슨 인문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주제예요. 토익에서는 대부분 비즈니스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를 그 소재로 삼잖아요. 탭스는 굉장히 학술적입니다. 무슨 갑자기 지구과학 얘기 나오고요, 화학 얘기도 나오고 오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빡센데, 좀 짜증나는데,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별로 좋지 않은 멘탈을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 문제집 풀 때만 해도 보캐뷸러리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소거를 해가면서 이제 그나마 제일 적합한 거 찾아내는 건데, 그거마저도 소거 자체가 안 돼가지고 선택지 4개의 단어 전부 다 무슨 뜻인지 아예 몰라 감으로 찍고 막 이랬었어요. 실전에서는 이 문제집에 나온 보캐뷸러리보다 훨씬 난이도가 낮았어요. 30문제 중에 한 2개 문제 정도만 약간 아리까리하고 나머지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막상 결과 보면은 막 다 틀려있고, 아니면 오늘 시험이 좀 쉬웠던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다음이 문법이에요. 이게 제일 쉬웠어요. 탭스에서는 문법이 약간 거저주는 영역인 것 같아요. 빈출 유형만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면 얼마든지 빠른 시간 안에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도치되는 것들, 그리고 주어 생략되는 것들, 뭐 이런 유형, 토익에서도 뭐 자주 나오는 그런 빈출 문법 유형 문제들만 숙지하면 문법은 쉽게 넘길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 이 vocab이랑 grammar가 영역이 통합해서 25분 안에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60문제를 25분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미쳤죠? 보캐뷸러리 섹션에서 좀 많은 시간을 쓰고, 그래머는 미친 듯이 진짜 한 문제당 한 3초 걸린 거예요. 3초 컷으로 그냥 쫙쫙쫙 풀어서 겨우 시간을 맞췄는데,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25분 안에 60문제 푸는 게 상당한 챌린지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머는 거의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답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형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에서 시간을 엄청 단축시키고, 이제 보캐뷸러리 그냥 쉬운 단어가 나오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언제나 이 고득점을 가르는 영역은 리딩 컴프리hension이죠. 모든 공인 영어 시험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아무리 훈련을 해도 쉽게 늘지가 않으니까요.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좀 신기했던 거는 중간에 굉장히 쉬운 문제가 한 4문제가 연달아서 나왔어요. 무슨 플라이어나 어나운스먼트 아니면 이메일 같은 건데, 거기에서 그냥 정보만 찾아서 바로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기서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훈련이죠. 빨리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영어 실력이 좋아도 이 유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거기에 대한 전략 수립 없이는 고득점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탭스의 리딩 컴프리hension이 특히나 어려운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토익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탭스는 리스닝 컴프리hension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주제, 소재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생물학 이런 것들이 좀 단어들이 어렵잖아요. 특히 리스닝 컴프리hension에서 생물학이 나오는데 아예 그냥 처음 들어보는 그런 용어들이 나와버리니까 거기서 멘붕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 자체에 너무 집중을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용어를 그냥 어떤 A로 그냥 치환시켜버리고 그 A가 어떤 작용을 한다, 뭐 B와 A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글이 전개되는 과정 혹은 글의 구조,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닝도 그렇고 이 글을 읽고 독해하는 능력 플러스 논리력을 시험하더라고요. 이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선택지에 넣어버린다거나 뭐 비약을 해버린다거나 연역적이지 않은 방식의 어떤 선택지를 구성한다거나,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인 오답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거죠. 그렇다고 수능의 언어라든지 리트의 뭐 언어, 뭐 피셋의 언어, 이 정도 수준까지의 난이도로는 지문을 구성할 수 없고 선택지를 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탭스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이 또 제 눈엔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not A but B, 이 구조였어요. 그래서 A가 일반인의 통념, 당연히 A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but 사실은 B다, 뭐 이런 글의 전개 구조 있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리스닝에서도 마찬가지고 리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의 전개 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런 유형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걸 풀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니면 또 이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데 A와 B, 그래서 A라는 개념, B라는 개념 간의 공통점, 차이점, 뭐 이런 글의 구조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글의 전개, 구조, 방식들에 대한 유형화가 내 머릿속에 잡혀 있다면 딱 보고 아, 이건 not A but B구나, 그럼 나는 B를 찾아야겠다. 선택지에도 분명히 매력적인 오답으로 A가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는 게 분명히 있겠지, 근데 나는 그걸 틀렸다고 하고 B라고 찾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언제 이렇게 다 하고 있죠? 지금 독해만 해도 힘든데 언제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지 참. 그러니까 탭스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토익보다 확실히 훨씬 어렵다, 정말 어나더 레벨이다, 이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정말 이 오기가 생기게 만드는 이 영어 시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